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코이카와 월드비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한 스리랑카 동부지역 친환경 농업 생산량과 판매망 확대를 통한 빈곤 감소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의 성과와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동부 바티칼로아군.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이곳은 30년간 지속되었던 내전의 상처를 딛고 회복과 재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동부 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빈곤율이 높은 편인데요. 특히 바티칼로아군의 빈곤율은 14.3%로 주민 재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농수산물 생산지이지만 인프라와 유통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히지 않아 농부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화학 비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높은 구매 비용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리랑카의 계속된 외환 위기, 식량 에너지 위기 등으로 지방정부 역량이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WFP는 2022년 스리랑카 전체의 농업 생산량이 2017년 기근 이후 최저치를 달성하고 630만 명의 주민들이 식량 부족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월드비전은 해당 지역에 10에서 15년까지의 장기 통합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2단계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정착시키고 판매 체계를 구축한 바 있었죠. 따라서 이번 3단계 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을 확장하고 유통 가치 사슬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코이카와 월드비전은 크게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공급량 증대 및 품질 향상, 유통망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시장에 농민과 조합, 취약계층 이렇게 세 가지 대상층으로 나누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69개의 농가와 672명의 조합원, 101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설비, 농산물 품질증명서 획득, 네트워킹 형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농 비용을 줄이고 친환경 품질 인증을 확대하여 농산물 생산량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자체 브랜드 및 농산물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홍보 캠페인, 농산물 판매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대표 생산그룹 형성을 통해 기술 훈련, 설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항하기 위해 코이카와 월드비전은 713개 농가와 2,515개의 취약계층 가구에 씨앗과 종자, 식량, 개인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각종 위생시설과 지역보건소 또한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 요소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죠.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는데요. 평가팀이 현지 데이터 분석과 면담을 통해 확인해본 사업의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 5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의 경우 평균 301%의 증가율로 120%였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총 1,488명의 취약계층이 6개월 이상 고용되어 당초 목표한 1,200명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영농그룹 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존 목표 대비 미달이지만 가치 사슬 내 취약 부분인 생산 자재 부분 강화에 기여하여 친환경 농가에 지속해서 해당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품질 인증 취득의 경우 PGS 민간 인증을 취득한 농가의 비율이 목표치인 80%에는 못 미친 53%로 확인되었지만 현 단계에서 PGS 품질 인증이 사업 성과인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공급량 증대 및 품질 향상 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팀은 확인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 금액 목표치는 주 평균 26달러로 설정되었는데 종료선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응답 인원 674명의 평균 주당 농산물 판매 수입은 약 32.5달러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사업은 계획된 5개 세부 산출물 중 4개를 초과 달성하였고 가치사슬이 수익 창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를 특정 그룹이 독점하지 않고 가치사슬 참여자들에게 형평적으로 배분되고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코이카와 월드비전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평가팀의 조사 결과 본 사업의 성공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되었습니다. 우선 1, 2차 사업에서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와 축적된 역량이 3차 사업에 그대로 전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차 사업을 수행했던 현지 전문가가 3차 사업까지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기존 사업의 수요 농민들이 다른 농민들에게 농법을 전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3차 사업의 확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면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계획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바티칼로아군의 친환경 농업 가치사슬을 사전에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의성과 현장성이 높은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결속시켰다는 점입니다. 바티칼로아군은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으로 힌두교도인 수혜농가가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직영판매소와 지방정부, 무슬림 영업사원을 연결하여 농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을 상호 배분하여 종교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결속은 오랜 내전과 간헐적인 종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티칼로아군의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죠. 그렇다면 코이카와 월드비전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평가팀은 총 2가지의 개선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의 모델을 스리랑카 정부와 NGO, 일반 농민들에게 공유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농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농민 간 동료 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스리랑카 내 친환경 농법 적용을 모색하는 NGO나 지방정부에게 해당 사업의 경험과 결과를 담은 사례집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전환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다음으로 이 사업으로 인한 부수적인 변화에 대한 추가 연구 진행을 제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법을 통한 토양 변화, 기후 변화 대응,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5년 후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협력과 평화 정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죠. 지금까지 평가 결과를 통해 스리랑카 동부 지역 친환경 농업 생산량과 판매망 확대를 위한 빈곤 감소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이카 사업이 스리랑카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평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본 사업 종료 평가는 내부 평가팀이 진행하였습니다.